매주 금요일 여론조사를 통해서 민심을 알아보는 쇼미더 민심 시간입니다. 한 주 동안의 민심 어떻게 나타났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토마토 이승형 본부장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 함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피곤합니다. 피곤해요? 예. 왜요? 그냥 뭐 복잡한 이슈들이 너무 많아서요. 그렇죠. 민감하기도 하고. 이슈들 따라가기도 너무 어려운데 네. 다 너무 어려워요. 공부해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아까 언론 보도 말씀하셨는데 네. 정말 그냥 이면에 드러난 표면적으로 나오는 그런 보도만 듣지 마시고 보면 안 돼요. 예. 이면을 보셔야 돼요. 예. 예, 1차원적으로 맨날 모든 거를 다 그냥 그대로 얘기하는 거는 소용이 없는 겁니다. 네, 그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이면을 좀 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영방송, 뭐 종편 이런 그 지상파 방송들 뿐만 아니라 유튜브가 사실은 상당히 이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매체로 자리 잡았지 않습니까? 유튜브들 좀 그만 싸우십시오. 예. 자, 쇼미더 민심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토마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로 한 주간의 여론 동향을 파악해보는 그런 코너입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어떻게 나왔는지 추이를 살펴보면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긍정평가가 35%, 네. 부정평가가 62.5%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난주하고 동일해요. 동일해요? 긍정평가는. 어허. 그리고 부정평가는 지난주보다 0.7%포인트 감소한 건데 크게 유의미한 변화는 아닙니다. 네. 예. 이번 조사는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ALS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0%포인트입니다. 표본 조사 1037명이 있고요. 응답률은 3.0%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어쨌든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주하고 동일하게 35%로 나왔고요. 부정평가는 조금 감소했네요. 0.7% 그렇습니다. 감소. 큰 변화는 아니까. 네, 중요하지 않지만. 예,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한 가지 주목을 해볼 부분은 2주 전 조사에서도 이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35.3%고 직전 조사도 35%. 그러니까 대체로 대통령의 좀 보수 지지층의 기준이 한 35%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 실도 35% 정도가 우리 지지층이구나. 그럼 이들을 좀 일단 단단히 다져야 되겠다. 네. 이런 인식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지지층별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지지층들의 변화는 조금 있었습니다. 네. 특징적인 것은 보수층에서 긍정평가가 좀 내려왔어요. 많이 내려갔네요. 예, 예. 4.2%나. 그러니까 직전에는 69.6이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65.4%였고요. 부정은 직전에 28.6이었는데 부정이 31.5%로 좀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진보 같은 경우에는 긍정이 조금 더 올라갔고 부정은 별 변화가 없었고 중도 경우에는 긍정이 33.9%로 조금 올라갔고 큰 변화는 없는데 부정은 조금 내려갔고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수층에서 부정평가가 좀 올라갔다 이런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이제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특별히 변화가 없는데 보수 성향을 가진 분들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가 좀 안 좋게 평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긍정률이 떨어지고 부정평가가 높아지고 이거는 보수층들이 실망을 했다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봐야 됩니까? 아무래도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예, 어. 보수층에서도 그거는 이념을 떠나서 네. 말하자면 먹거리, 자기 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그냥 짧은 이야기로 그러니까 어떤 멍뚱한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도 얼마 전에 이제 모임이 있는데 횟집을 가게 됐어요. 근데 네.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후쿠시마가. 좀 그- 찜찜찜하군요. 먹기가. 아니 근데 그렇게 되는데 네. 보통은 이제 횟집에 가면은 참치집 같은 경우에는 리필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리필이 안 돼요. 왜냐면 이전 같으면은 막 배불리 먹으니까 이게 끓이낌 없이 먹게 되니까 리필이 되잖아요. 이성현 본부장님도 그러실 것 같은데 지금 미소를 짓고 계시잖아요. 나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그러니까 리필이 안 된다는 게 가게 주인님이 안 해준다는 게 아니라 아니야, 사람들이 안 먹으니까 손이 많이 안 가요. 아. 손이 생각보다 많이 안 가는데 저하고 같이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른바 일본어서 표현을 써서 일종의 사이드 메뉴로 나오는 그런 스키다시라고 하는. 예, 갑자기 제가 일본어를 안 쓰려고 그러는데 네. 그게 약간 육류
메뉴가 있거든요. 네. 약간 그 무슨 제육볶음 같은 그게 손이 계속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저도 튀김을 많이 먹게 됐어요. 그 이야기는 조금 이게 의식이 되는 거예요. 튀겨 먹으면 괜찮대요? 아니. 저는 뭐냐면 고구마 튀김. 고구마 튀김. 그래서 그러니까 이성애 본부장님 말씀대로 아니 무의식 중에 네. 일단은 먹더라도 적게 먹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횟집 저도 갔었는데 네. 아 이렇게 저는 뭐 아직까지는 방류가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먹을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이런 생각은 불안해서.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 뭐 아직까지 방류 안 됐다 그러고 본격적으로 방류하려면 얼마 안 남았다 얼마 그러니까 안 남았어. 그 전까지 빨리 먹읍시다 일단. 아무도 못 먹을 것 같으니까. 아 진짜 큰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 뭐 일본 수산물 관련해서 그렇다고 치고 윤 대통령 싱하이밍 중국 대사를 향한 불쾌감 표시가 사실은 좀 한 국가의 원수가 말하기에는 좀 너무 격이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어 솔직히 말해서. 물론 중국 대사가 뭐 잘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거를 왜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계속 그 얘기를 막 이런저런 얘기까지 하면서 하는지 좀 이상해요. 그 원래 우리 윤 대통령 그 외교 하실 때마다 지속적으로 지적됐던 게 언어의 품격, 그렇죠. 외교 언어. 이 국내 정치하듯 지금 외교도 하고 있다. 근데 이 외교라는 거는 좀 신중해야 되거든요. 네. 이게 단어 하나 골라서 신중하게 말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번에 신 대사가 그렇게 작정하고 뭐 하긴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고 우리나라 국정 최고 책임자가 네. 그렇게까지 나서서 같이 대거리를 해야 되느냐. 대통령이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더 얹고 또 여당에선 더 얹고 이렇게 네. 되는 거 아니겠어요? 중국하고 결별할 겁니까? 이제? 그런가 봐요. 뭐 안 할 거예요? 아니, 본부장님 말씀에 잠깐만 이제 저 덧붙이면 네. 이게 최종 우리로 치면은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하여튼 대한민국의 현재 보스는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네. 대통령이 나서버리면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이 없어요. 그 다음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싱하이밍이 잘못했죠. 네.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냥 외교 차관 정도가 나서서 이거 좀 문제가 있잖아요. 싱하이밍 대사 왜 자꾸 싱싱거려요. 이거 왜 그래요? 뭐 이러면 되는데 그러면 되는데. 그럼 된다고요? 아니 그러면서 이제 뭐 좀 따져 묻고 네. 아니 뭐 한중 관계 좀 그러니까 좀 복원을 하려면 좀 논의합시다. 이러면 되는데 시진핑은 안 나서잖아요. 지금 외교부장도 안 나서요. 중국은 외교부장도 안 나서고 제일 높은 직급이 나섰던 사람이 외교부 부부장이에요. 원래 국장급이라면서요 대사는. 네. 그러면 그러니까 그 정도 선에서 그러니까 그 그렇게 맞대응을 하고 끝내야죠. 스스로 격을 낮추면 안 네, 되는 그럼 거거든요. 안 되죠. 이게 지금 중국과의 교역 이 부분이 지금 15개월 연속 우리가 수출 적자인데 그 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네. 40%예요. 근데 호주도 최근에 호주하고 중국이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근데 네. 최근에 그 호주 상무장관이 중국 가가지고 무역 확대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적은 적이고 뭐 다 좋은데 이 전쟁 중에도 협상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말하자면. 네, 근데 맞습니다. 그게 없어요. 재미있는 통로가 사실 하나 없어요.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그 토니 블링컨이 그 중국을 방문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일본에 대해서 일본을 정말 쪽쪽 빨아줄 정도로 일본의 우호적인 미국의 관료가 누구냐면 wendy 셔먼이에요. 미국 국무부 웬디 부장, 셔먼? 예, 웬디 셔먼인데 부장관인데 바이든이 잘랐어요. 네. 물론 이제 연령이 상당히 그 많죠. 연령대가 높은 것도 있지만 네. 그런 이유가 이 웬디 셔먼 부장관이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이- 각을 세우거든요. 각을 중국에 대해서. 세웠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각을 세우는 사람들을 좀 교체해요. 왜? 미국이 엄청나게 곡물 하고 옥수수나 이런 걸 중국에 팔아먹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실리를 취할 건 또 다 취해요. 그리고 그렇죠. 일론 머스크가 중국에 가서 CATL 배터리 다 합작하잖아요. 왜? 싸니까. 인산철 배터리가 좀 중요하거든요.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실리를 취할 건 다 취해요. 근데 그렇죠. 지금 우리도 우시에 있는 SK 하이닉스 1, 2 라인에서 디램이 48% SK 하이닉스가 생산하는 디램의 48%를
중국에서 생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이러다가 우리가 또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듯이 내지는 뒤통수 맞고 우리만 또 바보 되는 거 아니냐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요즘 국제뉴스나 이 보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요. 중국하고 미국 간의 이 관계 개선이나 회복이 생각보다 엄청 빠르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맞습니다. 있다. 이 네. 느낌을 받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정부는 이제 그러니까 물러설 데가 없어지는 셈이 되는 거예요. 괜히 남을 위해서 대신해서 막 싸워주는 형식이 제가 되고. 짧게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해서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다. 협중 정서가 있다. 아니, 대통령이 옛날에 말한 거죠. 이 말 네.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정서가 있고 뭐 사드 때문에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좀 줄었다 이랬는데 실제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미국의 퓨어 리서치 센터나 전 세계적인 글로벌 리서치를 하는 거 우리 이제 미디어 토마토처럼 리서치를 하는데 보면은 뭐 프랑스나 뭐 캐나다나 이런 나라들도 미국, 중국을 비교해 보면 미국보다는 중국에 대한 이 비호감도가 높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한국까지 포함되고 일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중국하고 미국하고 힘이 센 나라가 어디야?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뭐 캐나다나 프랑스나 영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은 답변이 미국, 중국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미국이 좀 더 세도 우리나라는 미국이 훨씬 더 세대. 중국 별거 아니래.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네. 중국을 우습게 보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렇군요. 자, 그 얘기 여기까지 정도 하고요. 이 얘기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미디어 토마토에서 이거 물어봤어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총선 출마설이 얘기가 되니까 여론조사를 한번 해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총선에 출마하는 것에 찬성하냐 반대하냐 어떻게 나왔습니까? 찬성한다가 41.8% 네. 나왔고 반대한다가 47.5%, 잘 모르겠다가 10.7%. 반대한다가 조금 더 높긴 하네요. 네. 자, 그러면은 이 성향을 보게 되면 정치 성향별 반응하고 정당별 반응 같은 게 조금 확인돼야 될 것 그죠, 같아요. 완전히 달라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봅니까? 보수에서는 반대가 71.5%로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네. 진보에서는 또 찬성이 62.6%로 높았고요. 중도는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중도도 약간 반대가 높아요. 반대가 47.1, 찬성이 38.3인데 정당으로 봐도 확 엇갈립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반대가 84.5%로 압도적인데 민주당에서는 또 찬성이 72.9%로 높거든요. 저는 출마할 것 같아요. 그리고 출마할 것 같고 제가 그동안 데이터 분석이나 선거 분석을 한 걸 보면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한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럼 민주당이야 무소속이야 궁금하시죠?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그다음에 다들 궁금하신 게 창원에 출마할까 경상남도 창원인가 아니면은 경상남도 양산인가 부산인가 서울 관악인가 궁금하시죠? 저는 관악이다. 관악이다. 왜? 기정사실 하시는 아니, 거예요? 아니 본부장님 이게 그게 아니라 잠깐만요. 지금 관악의 출마설이 훨씬 높아요. 근데 본인만 아는 것처럼. 잠깐만요. 이걸 누가 이야기했냐면 김의겸 의원이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김의겸 의원이 조국 전 장관의 출마는 민주당과 무관하다 그랬어요. 무소속 관악이다. 아 그래서 그래서 김의겸 의원이 이렇게 또 이렇게 이 중요한 이 고급 정보를 흘린 겁니까? 무관하다고 말해서? 네,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네. 지난 몇 년 동안 이게 벌어졌죠. 소위 말하는 조국 장관, 전 장관을 둘러싼. 진짜. 그러니까 그 복잡한 민심이 여기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검찰 과잉 수사의 희생양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거고 또 한편에서는 그래도 공정하지 않지 않았냐. 예. 이게 이제 말하자면 젊은 세대들한테는 그런 게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이번 2030은 정말 좀 이런 부분은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조사에서도 출마에 찬성한다는 20대 의견이 3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연령층에서 가장 낮아요. 60세 이상보다도 낮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4050은 또 반면에 출마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우세하죠. 근데 이렇게 20대 이런 의견을 보면 그 공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임 대통령이 지난 그 대선 때 왜 당선이 됐느냐 그런 이런 심리가 작용한 게 아닌가. 자, 근데 이제 뭐 출마하는 것에 대한 찬반 논란과는 별도로 저 개인적으로는
조국 전 장관의 성향이 정치인의 성향하고 맞느냐 이것도 좀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성향이요. 예, 그분은 막 요즘 정치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좀 굳세게 강하게 그냥 자기 말대로 좀 밀어붙이고 뭐 내지는 좀 유연하게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와도 좀 대처하고 뭐 이런 게 좀 필요해 보이는데 조국 전 장관은 너무 신중하달까? 좀 이런 성향이 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예.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데. 아, 그렇군요. 예, 예. 예. 그러면은 그런 성향이 나왔을 때 만신 차이가 될 수 있다. 내지는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래요. 왜냐하면 있겠죠. 지금 우병우 전 수석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우병우 전 수석이 나와서 사실 엄청나게 만약에 당선될 가능성이 물론 높대요. 자기네 공약에서 나온다 그러면. 그럼 그분이 만약에 정치를 했을 때 보여줄 모습하고 지금 조국 전 장관이 나와서 만약에 뭐 당선이 됐다고 치고 그 보여줄 모습하고를 보게 되면 좀 뭔가 유약해 보인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전 좀 다르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병우 전 수석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죠.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 학교도 공통점이 있지만 민정수석을 했다는 공통점도 있고 또 하나는 두 사람 다 정권의 엄청난 뭐 데미지의 원인으로서도 또 이제 또 시각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런 또 인물이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이제 다른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는 내셔널 그러니까 좀 약간 전국적인 인물이고 네. 우병우 전 수석은 굉장히 지역적인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경북 영주에서는 난리 나는 그런 인물이고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은 전국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저는 조국 전 장관이 개인적인 성향과는 무관하게 움직일 것 같아요. 아, 그럴까요? 네, 그래서 저는 다르게 보고 있고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을 저는 결코 가볍게 보면 안 될 인물일 것 같아요. 굉장히 내부적으로는 강단이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징계위원회에서 교수직 파면받은 거에 대해서 바로 딱 이의 제기를 하잖아요. 이거 이의 제기 안 받아줘? 난 그럼 행정소송으로 갈 거야. 딱 이야기를 한 걸 보면 저는 선거에 일단 출마하기 시작하면 지금 법적인 부분도 걸려 있잖아요. 저는 굉장히 오히려 우리가 보지 못하던 이전 모습의 조국 전 장관은 다르게 아주 강한 조국의 모습을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좋아지셨다고 봐요. 아, 너 검찰하고 싸우면서. 네. 그렇군요. 자, 한번 출연 한번. 네, 정당 지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6월 셋째 주 정당 지지도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국민의힘이 35.7%가 나왔고요. 네. 민주당이 48.0%, 정의당이 2.4% 나왔습니다. 아, 저는 이거 안 그래도 좀 본부장님한테 특별히 여쭤보고 싶었어요. 사실은 미디어 토마토에서 정당 지지도를 조사를 하게 되면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훨씬 높게 나오거든요. 근데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 또 조사해서 같은 시기 때 발표하는 걸 보게 되면 그렇게 차이가 안 나거나 내지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조금 더 높게 나오거나 이런 게 많단 말이에요. 왜 그러는 거예요? 리얼미터도 네. 더불어민주당이 높게 나와요. 리얼미터는 그랬는데 네. 이제 꼭 그것만 말하는 건 아니고 아, 예, 전체적으로 이제 봤을 때 다른 것하고 조금 차이가 많이 나게끔 그러니까 저희 되는 게 왜 그러는 조사에서는 거예요? 추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 저희 추이만 봐라. 추이는 추이는 항상 일정하거든요. 네, 우리 추이는 저희 항상 조사에서 그러죠. 예. 만일 이게 갑자기 지난주보다 갑자기 달라지거나 뭐 큰 폭으로 변화가 있다면 뭔가 조사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고 저희의 방식의 차이일까요? 글쎄요, 그 방식의 차이까지는 어떻게 보세요? 우리 그러니까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까? 계속 추이를 보는 게 중요할 수 있다라는 게 그러면 뭔가 여기에 특별한 게 개입이 돼 있냐 그렇게 보기도 어려운 게 5월 셋째 주에는 두 정당의 차이가 지지율 차이가 한 자릿수예요. 그러면 더 좁혀질 수도 있고 더 벌어질 수도 있고 저는 이거는 계속해서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네. 아는데 네. 추이를 보는 건 좋아요. 네. 근데 절대적인 수치 자체가 좀 다르게 나오는 거는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뭐 유선이냐 무선이냐 포함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은 전체 설문에서의 배치 순서의 차이가 있냐 네. 또는 시간대의 차이가 있느냐 이런 것들에 또 영향이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32.8%였는데 이번 주에는 35.7%로 약 한 3%포인트 정도 지금 올라가 있는 걸로 나왔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거의 차이가 없는 걸로 지금 나왔고요. 정의당은 1.0% 정도 조금 내려간 걸로 나왔습니다. 참고로. 자, 그러면 이게 그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요것하고도 조금 연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난번에 체포동의안 부결됐고요. 그 다음에 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 전담 판사님이 이민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 두 의원에 대한 영장 청구를 기각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방탄했기 때문에 성공했냐? 막 이런 비아냥도 좀 나옵니다. 여기 조사해 본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방탄이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 부결된 거에 대해서 이게 옳으냐 물어봤더니 37.3%가 옳다. 이건 부결해야 된다는 거였고 잘못됐다가 50.0%.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네. 오, 무슨 뜻이죠? 이거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뭐 중도 민심을 좀 보면 네. 잘했다, 부결 잘했다라는 게 옳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33.7%고 잘못됐다가 49.7%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 정서가 우리가 그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에 그렇죠. 대한 그런 반감이 있어요. 네, 아무래도. 그리고 지금 그 20대 국회의 그동안 21대 체포동의안에 상정된 의원들이 총 8분이었는데 이 중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 2명이 가결이 됐고 탈당 의원 포함해서 국힘 소속 의원도 2명이 가결이 됐어요. 근데 이게 최근에는 또 민주당에서 부결이 많았거든요. 5명 중에 4명이 민주당 부결이었고 하영재 의원 1명만 가결이었던 걸로 나오죠. 네. 국힘의 이제 하영재 의원만 그렇게 됐는데 네. 이런 가뜩이나 이제 방탄 피로도가 좀 높은 상황에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니까 아마 민심이 좀 이렇게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죠. 여론은 뭐 국회에서 뭐 체포동의안 부결되는 건 여론이 그냥 부정적이에요. 근데 사실 그때 그 부결되고 그럴 때 참 한동훈 장관의 또 발언이 어떻게 그렇게 국무위원이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건 하지 말아야 될 발언이죠.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되는 발언. 일부러 부결시킨 거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자, 어쨌든 민주당 지지도가 48%나 되는데 이번에 체포동의안 부결은 잘못됐다는 게 또 이런 식으로 또 많이 나왔군요. 잘못됐다가 50%니까 뭐 참 특이하다 이런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민주당 지지층 조사를 보면은 70.3%가 잘했다. 또 13%는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또 보수나 중도층에 보게 되면은 아이 그래도 니네가 너무 방탄이야. 이제 이런 판단을 한 거잖아요. 검찰 수사가 결과적으로는 좀 너무 심했다. 이렇게 지금 보는 입장도 있는 겁니까? 그렇죠.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그렇죠. 진보에서도 그렇고. 근데 방금 전에 이성현 본부장 말씀하셨던 대로 그래서 이제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나 진보층에서는 더 이제 부결하는 것에 대해서 명분을 이제 세우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중도층에서는 그게 이제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최강욱 의원 압수수색 있었잖아요. 참고인인데. 아니 그날은 그 체포동의안 부결되던 그날은 송영길 대표 뭐 외곽 지원 조직이에요. 경영 컨설턴트 해줬다는 먹사연. 거기도 압수수색을 했죠. 한동훈 장관이 또 막 앞에 나서가지고 의원들을 자극하는 발언을 막 했죠. 막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터지니까 이거 검찰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을 순간적으로라도 사실은 하긴 했었을 것 같아요. 자, 김기현 대표 100일 지금 됐거든요. 평가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0점에서 25점 미만 39% 나왔습니다. 25점에서 50점.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그렇죠. 100점 만점에. 25점에서 50점이 16.9%, 50점에서 75점이 19.1%, 75점에서 100점, 그러니까 좀 후한 점수를 주신 분들이 17.4%. 근데 50점 밑으로만 합쳐도 55.9% 절반이 넘습니다. 그러네요. 이거 잘 된 겁니까? 뭐 맞는 겁니까? 아니 뭐 존재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국민의힘도 윤석열 대통령에 그냥 따라가는 수준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에 대한 존재감이 전혀 없다,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의 말 한마디가 오히려 홍준표 시장의 말이 더 부각이 되는 거죠. 홍준표 시장이 하는 얘기, 아니 선대위나 만들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김기현 대표로는 안 되니까 빨리 내년 총선 대비해서 선대위 만들라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죠.
자, 국민의힘 지도부 결과적으로 뭐 김기현 대표에 대한 얘기는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한 평가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지도부가 오로지 용산에 심기 경험만 하다가 망했다 이런 얘기 사실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저께 김기현 그 대표가 100일을 맞아서 기자회견했거든요. 네. 아세요? 그거 잘 몰라요, 아무도 모르시죠? 몰라요. 예. 그냥 지나갔어요. 어제 나온 기사만 얘기 좀 중에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천 과정에서 사심은 철저히 배제할 것이다. 뭐 능력 중심의 민심 공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신뢰가 가지 않죠. 본인이 이미 당대표 당선 과정에서부터 보면 다 윤심이 작용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게다가 김기현 대표에 대한 얘기보다도 김기현 대표 아들 코인 네. 관련된 회사에서 그게 근무한 더 애가 더 화제가 중요한 됐죠. 관심사였고요. 뭐 그 회사 대표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와버리고 이러니까는 게다가 전수조사도 아들에 대해서는 안 하겠다는 게 사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신뢰가 점점 더 떨어지는 그런 모양인 것 같아요. 자, 정부 여당 지지율에 또 큰 영향 미치는 게 이제 오염수 방류 문제란 그렇죠. 말이죠. 네. 여기에 대해서 조사가 있었죠. 있었습니다. 이제 수산물 수입 여부에 대한 질문인데 오염수 방류 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입니다. 수입해서는 안 된다가 72.3%로 압도적이었고 지금 화면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정밀 방사능 검사 통해서 수입 여부 결정한다가 20.7%, 수입해도 괜찮다는 6.3%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수입하지 말란 말이죠. 네. 근데 실제로 박진 외교부 장관도 그런 이야기 했었어요. 수입은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 했고 해양수산부 장관도 뭐 본인도 주무부처 장관이면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수산부는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방류수를 바라보는 시각보다도 엄격해야 돼요. 네. 뭐 요즘에 이제 소금을 사재기를 한 해만 해가지고 또 계속 얘기가 나오던데. 지금 보니까 그 2달 전에 20kg 한 포대 소금 1,000여 명 한 12,000원 뭐 이 정도 했거든요. 4배 다 4, 5만 원. 지금 4, 5만 원. 그렇게 올라갔습니까? 와. 4배 정도 오른 거예요. 야, 근데 우리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게 국민을 안심시키는 게 아니라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 과학적이야 이거 괜찮아 이런 말만 반복하고 있거든요. 저렇게 주장하는 건 괴담이야 이런 식으로만 넘어가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예를 들어서 가령 방류를 했을 때 네. 어떤 플랜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대처할 건지 어떻게 수습을 할 건지에 대한 그 말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어제도 대정부 질의에서 네. 아니 저 오염수 지금 방류한다고 하는데 지금 뭔가 논의를 하고 있느냐 한일 정부 간에 그럴 계획이 없답니다. 에이? 그럴 계획이 아예 없대요. 네, 계획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과연 우리 정부가 이게 국가가 뭘 국민들한테 하고 있는 것인지 뭘 해야 될지 알고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자, 이번에 대정부 질문 얘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한덕수 총리 오염 처리수를 마실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다. 나는 오염수 마시겠다고 한 적이 없다. 그것도 WHO 기준에 따라서 먹어도 좋다고 얘기하면 나는 마실 수 있다. 갑자기 WHO 기준 여기에 나왔네요. 네. 이거 완전 괴담이다.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어요. 되게 과학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놓고는 또 고민정 의원이 그럼 젊은이들에게 먹으라고 권유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그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우리 배 소장님? 저는 일단 한덕수 총리 대응 태도가 좀 부적절하다. 근데 우선은 이제 부적절한 큰 이유가 이걸 뭐 문건을 내용을 확인하고 안 하고의 차원이 아니라 방금 전에 이성영 본부장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핵심이에요. 네. 그러니까 IAEA 국제원자력 기구의 보고서에도 또는 그 어떤 지금 시찰단의 보고서에도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은 담겨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내용 숱하게 들었고 앞으로도 들을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수산물도 그렇고 이 심리적인 불안을 어떻게 우리가 해소 받을 수 있냐 이게 궁금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한덕수 총리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이야기는 안 하고 마실 수 있다. 지금 옥스퍼드 명예교수 이야기로 또 돌아가면 10리터 물을 마시고 이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또 드링킹 이슈가 돼요. 드링킹 이슈. 그러니까 이게 일본에서 그렇게 마실 수 있고 뭐 하면 자기네 자국 내에서 소화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일본 총리가 이걸 자기가 마시겠다는 말 한 적이 있습니까? 왜 우리 총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저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 일본에서는 오히려 평온하고 이런데 왜 우리만 이렇게 서로 이러고 있는지 참 슬픕니다. 저는 솔직히. 짧게 재밌는 걸 말씀드리면 지난 제가 기억하기로 날짜는 한 번 더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좋겠는데 요미우리 신문과 한국일보가 공동 조사를 했습니다. 24일, 25일 아마 26일, 3일까 지난달에 실시를 했는데 조사를 했는데 일본은 이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일본은 찬성이 60%로 높아요. 근데 우리는 84%가 우리는 한국일보가 조사를 했는데 압도적으로 반대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찬성 여론이 높지만 우리는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여론에서 찬성한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찬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대정부질문에서 이 얘기도 나왔습니다. 고민정 의원하고 한덕수 총리 간의 설전 요구 간 게 바로 이동관 특보가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2010년도에 국정원을 압박해서 뭐 MBC 블랙리스트, MBC 출연하는 사람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같은 걸 이제 만들고 건전 보도를 유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MBC에서도 보도가 됐죠. 네, 그랬더니 한덕수 총리 난 모르는 얘기다.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단히 비합리적이고 대단히 비상식적인 질문을 하고 있다. 이러면서 의원을 막 함부로 좀 사실은 엄청 화를 내시더라고요. 저는 좀 그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김한규 의원이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 한덕수 총리는 유독 젊은 여성 의원에게만 저렇게 면박을 주고 함부로 하더라.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지금 뭐 오염수 마시겠다 뭐 이런 말씀 하시는 거 이렇게 보면 대통령이 오케이 밀어붙여 이러면 그 밑에서 맹목적으로 그냥 모든 실드를 치거나 변호하거나 이러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일본이 됐든 이동관 전 수석이 됐든 그냥 계속 그런 거. 이게 이동관 그 방송장악 행적은 이미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다 밝혀진 내용들이거든요. 네. 이걸 두고 모르겠다 뭐 국회법까지 들먹이면서 그렇게 저는 그렇게 화내시는 건 처음 봤어요. 그렇게 역정내는 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좀 심하더라고요. 게다가 국무위원이면은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그런 자리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발언하는 게 옳지 않다는 얘기죠. 이거 역시 품격의 문제고요. 네. 그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으니 다음에 답변을 다시 성실하게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을 왜 굳이 국회법까지 들먹이면서 그렇게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고민정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는 MBC가 좌편향 인물 포진으로 왜곡 편파 보도를 할 우려가 있다. 방송사 선거기획단에 좌편향 기자들이 침투했다.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강구해서 건전 보도를 유도해야 된다. 선거방송심의위원 추천 시 좌편향 시민단체 및 특정 방송사 관련자를 배제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렇게 따지면 진짜 그럼 우편향 기자들이 침투해 있는 그런 매체들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건지 이상해요. 어쨌든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자료에 적힌 건전 보도 유도라는 게 정확히 무슨 말이냐 물어보니까 그 자료가 일종의 진실의 문서인지 저한테는 아무 정보가 없고 의원님이 말씀했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믿어야 될 책임도 없는 거다. 야, 이 발언이 저는 매우 충격적이었고 고민정 의원이 아니 그렇다면 내가 허위 문서를 보여줬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냐 물어보니까 진짜인지 입증할 방법도 없는데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지금 이 자료들이 뭐냐면 네. 당시에 그 MB 이 시절에 두들기지 마시고요. 예, 예. 국정원 시끄러워서 아니 이게 죄송합니다 방송에. 예. 국정원 쪽에서 네. 그 홍보수석이던 당시 이동관 수석한테 네. 건넨 문건이고 그렇지. 이동관 수석이 요청해서 만든 만들어서. 문건도 있어요. 네. 예. 근데 그걸로 모르겠다. 한덕수님과 왜 그걸 모른다고 말하죠? 이미 그 전에 다 자료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가 될 거라고 알고 있었을 텐데. 그래서 저는 이 근본적으로 이게 과연 뭐 좌편향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정부에 비판하면 좌편향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하는 거 자체가 일단 그런 기준을 세우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상해요. 네. 왜 좌편향입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잘못하면 비판하는데 왜 그게 좌편향이죠? 저도 이성현 본부장님 말씀에 공감하는 게 자아우라는 말 좀 뺐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제발 좀.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비판적 이러면 차라리 비판적이라 그러든지. 아니 무슨 자아우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 진짜 좌우가 있는지 아닌지도 그러니까요. 모르겠고 무슨 말만 하면 좌뇌 우뇌 난리치고 아유 정말 힘들어. 아니 이게 이런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나눠버리는 것 같아요. 나눠서 그럼 그 안에 다 썰어 담아 버리면 그게 훨씬 더 관리하기에
뭔가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그것을 다루기에 편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쇼미더 민심에서 다루고 싶은 얘기들을 여기까지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거 뭐 없나요? 우리 다음 순서가 없나요?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왜 갑자기 전혀 처음 해보는 것처럼. 일단 먼저 인사를 하고. 자료가 없어가지고. 아, 자료를 안 줬습니까? 이야, 진짜 문제가 크군요. 네. 자료가 저기 있어요.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제가 드릴게요. 네. 자, 어쨌든 지금까지 저희가 쇼미더 민심에서 다루려고 했던 부분들 여기까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님 그리고 뉴스타마토의 이승현 본부장하고 이 쇼미더 민심 같이 함께 했고요. 오늘 말씀 일단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